미국의 정보기관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4월 8일 날 트럼프가 이란의 군사력은 괴멸됐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은 에릭 퓨리 작전으로 완전히 그냥 제압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고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멸되기는커녕 이동식 발사대의 70%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지하 요새가 90% 이상 복구됐다. 그렇게 13,000개 때려부셨다. 완전히 괴멸했다 그러지만 그건 뭐냐면은 지하에 있는 미사일 사일로 그 입구를 때려부순 거지. 그 지하에 있는 미사일 자체를 때려부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가장 경악스러운 건 뭐냐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33개의 미사일 기지 중에 30개 기지가 이미 운영 가능한 상태다. 미사일 기지 다 때려부쉈다고 한 게 뭐냐? 다 살아났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항모와 유조선이 사정권에 미국의 그 세계 항모 전단하고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 저 바깥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 지휘부의 오판이었다. 첫째는 벙커버스터가 부족했다. 이 지하의 그 견고한 시설을 깊숙이 타격하려면은 대량의 벙커버스터가 필요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준비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없는 거죠.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어떤 거 방어용으로 해외 기지에 전개해 놓은 걸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빼낼 수가 없는 거죠. 빼낼 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벙커버스터보다는 그냥 고성능 폭탄으로 입구만 이렇게 때려부수는 이런 어떤 거 공습을 했다는 건데 이건 소용이 없다. 비정상적으로 탄약을 소모했다. 토마호크 1000발을 소모했다. 이 토마호크는 뭐예요? 입구만 때려부시는 거예요. 입구만. 기지 지상에 드러난 것만 하는 건데 이게 1000발을 소모했는데 이거는 1년에 미 국방부가 조달하는 토마호크의 10배. 이거를 쏴버렸다.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등 요격 미사일을 1300발을 쐈다. 이거는 2025년 기준치 생산량의 2배를 쏴버렸다. 그걸 한 달 만에.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 기업이 생산 기업을 늘리려고 해도 로켓, 모터 등 핵심 부품 공급망이 따라오질 못하고 창고를 다시 채우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 공급망 중에 하나가 중국이요. 중국이 히토류를 공급 안 한다 그러면 자석이나 모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반신불수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의 생산 능력도 그만큼 안 된다. 당장 트럼프가 난리가 났어. 백악관이 난리가 났어. 이거 지금 트럼프 내일이면 중국 방문하는데 그 하루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나와. 그러니까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이런 보도, 이란의 군사력이 건재하다고 하는 이런 뉴욕타임즈의 언론 보도 자체가 가상 반역이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란에서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미 해군 복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 해군 5함대 사령관 출신이거든요. 이 5함대가 중동에 있는 바레인의 사령부를 두고 있는 그 사령부예요. 거기 출신인데 해군 출신의 중부군 사령관이다. 원래 육군 자리입니다, 여기가. 육군 자리의 저 사령부를 해군 출신이 맡았는데 이 쿠퍼 사령관은 지상전에 관심이 없어. 주로 공습을 한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 같은 이 바닥 수역에서의 작전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어떤 그 결정적 전투가 지상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해협에서의 작전, 해상에서의 작전이 결정적 전투라고 보는 해군 출신이다. 2003년에 그 이라크 해방 작전이 있어. 이라크 해방 작전을 주도한 게 누구냐? 토미 프랭크스 장군이야. 육군 포병 출신이야. 이라크 해방 작전이나 공습은 똑같다고. 근데 이 공습을 한 다음에 결정적 전투는 뭐냐? 지상군을 동원한 바그다드 점령이에요. 이게 이라크 해방 작전. 2003년에 지상군 부대가 그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사막을 횡단해가지고 바그다드로 진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을 했고 걸프전에도 참전한 베테랑입니다. 이라크 해방 작전은 성공을 한 거예요. 프랭크스 장군과 달리 브래드 쿠퍼는 외과 수술 작전만 하면서 지상 작전을 배제했다. 그 교리를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아흐마드 바히디가 지금 사령관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신념의 사령관들이 죽음을 무기로 한다. 말하자면 순교의 정신입니다. 1981년부터 87년까지 이란 이라크 8년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증명을 한 거예요. 이때 군사의 중심 세력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정규군을 압도하고 등장을 한 건데, 그때 싸우는 방식이 순교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10대 소년들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하나씩 나눠줘. 이 열쇠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10대 소년병들이 지뢰가 깔린 그 지상을 갖다가 돌진을 해가지고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라크군을 육탄으로 던져서 제압해버리는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전사들은 순교를 함으로써 나의 피를 흘림으로써 결국은 공동체에 기여하고 천국에 간다는 이런 식의 어떤 피 흘리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정신을 갖고 있다. 이게 북한군이 갖고 있는 총폭탄 정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정신. 이게 이슬람 정신, 시아파 정신이라는 거고. 비대칭 전쟁에 대한 하바시의 교리를 30년간 1990년대부터 교육받은 이 전사들이 지금 싸우는 방식을 딱 보면은 바로 그거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 전술이다. 오세혈관 전쟁이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호르무즈라는 혈관 속에 숨어드는 방식.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의 그 작은 혈관 속에서 만들어낸 합병증이 바로 전 세계 유가 상승, 그 다음에 원재료 공급 차단,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식량난인데, 근데 이런 식의 암세포 전략을 항공모함이 맞습니까? 폭격기가 맞습니까? 이건 시장초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술에 대한 오만을 비대칭적 암세포 전략으로 돌파하는. 그래서 쿠퍼는 점을 본다. 이렇게 13,000개 표적을 보는, 포인트를 본다. 그 레이더 화면에 뜬 적의 기지, 미사일 발사대, 이런 거를 본다. 이걸 지우면 끝이라고 보는데, 반면에 이란 혁명군 사령관 바이디는 선을 보는, 이슬람 혁명의 역사, 적이 지칠 때까지 싸우는 무기한의 소모전을 하는 준비된 전사들. 이게 이란 혁명 수비대 지금 한 13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위성 세력, 주변 세력으로 민병대가 결합해 있다. 이렇게 두텁게 진용을 짠다. 그러면서 선과 면을 본다.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도, 미국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전략 폭격기 이렇게 때려가지고 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란은 숨겨놓은 잠수정, 기뢰, 드론으로 봉쇄 전략을 펴는 장기전을 펼친다. 500억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안기고 유가를 배럴당 120달러 수준으로 밀어 올려라. 16개 이상의 걸프의 미군 기지를 타격해서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꺾어라. 어떻습니까? 이게 10년, 20년 전에 제시한 목표인데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 방식대로 전쟁을 한 거예요. 유가가 지금 120달러로 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걸프 지역에 16개 이상의 미군 기지가 타격을 입었잖아.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라 그랬잖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 지휘참모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이에요. 이 강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전쟁에 들어맞고 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출구를 못 찾고 페르시아만 일대에 그냥 군사력을 대기만 시켜놓는데 빼지도 못해. 이 미군을 갖다가 이제 와서 종전을 선언하고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쿠퍼 장군이 트럼프한테 보고한 건데, 우리가 한 발 빼면 적은 2발 들어옵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미 군사력을 철수시키면 앞으로 중동은 이란과 중국의 판이 됩니다. 걸프 동맹국들이 거기에 굴복합니다. 그러니 군사력을 못 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안 돼요. 길게 갈 거예요. 국제 항해 자유 연대라든가 이제는 이 관리 주체가 바뀌어야 돼. 여기서 미국을 배제하고 이란하고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법입니다. 어렵지만 가야 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비대칭 소모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도 무기 체계라든가 군사 작전 개념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드론 방어 체계입니다. 또 연안 작전 체계. 이젠 이런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란과 대만을 거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가 기절을 하는 건데, 트럼프는 그럴 의향이 있는 거예요. 2월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야, 니들 140억 달러 대만에 무기 파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미 미 의회에
수출 허가가 난 무기를 수출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시진핑 민원을 들어준 거예요. 트럼프는 무슨 요구를 했겠어? 야, 우리 콩 좀 사줘. 보잉사 여객기 좀 사줘. 이랬던 거지. 이게 2월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중국이 대신 이란한테 무기만 대주지 마. 이렇게 하면은 미국도 대만에 무기 안 대줄게. 이런 식의 딜 가능합니다, 여러분. 미중 두 강대국의 거래에 중견국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